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가 아플 때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이 어깨 통증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어깨 통증 질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황병윤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유도 모른 채 어깨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어깨 질환 중에서 환자들이 좀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어깨 통증의 원인은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 힘줄이 있는데요. 네.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자체는 힘줄 자체가 주변을 싸고 있는 뼈에 의해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는 게 가장 흔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오십견인데 네. 실제로 오십견은 질환명이 아니고요. 움직일 때 어깨가 좀 덜 움직여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환자분들이 알고 와서 실제로 진료를 받아보면 다른 뭐 어깨 회전근개 질환 중에서 충도증후군이나 심하게는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병명이라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냥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전근개 질환이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그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라는 말이 네.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회전근개라는 게 뭔가요? 우리 손가락 움직일 때 손가락 힘줄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어깨 네. 자체를 움직이게 되는 근본적인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회전근개 네.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염증 생기는 원인이 많이 써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주변의 뼈들과 계속 부딪혀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힘줄이 서서 이제 파열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힘줄 손상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전근개 그러면은 힘줄 그게 파열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 왜 파열되는지 그 원인과 또 네. 증상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원인 자체는 저희가 흔히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내적 요인은 말 그대로 힘줄이 이제 노화가 돼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네. 외적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연령에서 어깨를 많이 쓰다가 보면 힘줄이 부어서 주변에 힘줄을 싸고 있는 뼈들과 부딪혀서 계속 물리적으로 힘줄 자체가 뼈에 쓸려서 생기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사실 좀 네. 이제 뭐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네. 어깨 질환 그 환자들이 좀 정확히 자신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회전근개 자체가 이제 사람마다 증상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통증이고 주로 낮보다는 밤에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밤에 자다가 깨는 통증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회전근개 질환이고요. 그리고 회전근개 질환이 파열이 진행되게 되면 점점 팔을 들어올리는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뭐 밑에서 하는 생활은 크게 뭐 상관없는데 뭐 괜찮은데. 물건을 들거나 그럴 때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 밤중에 통증이 심해진다는 게 그쵸. 굉장히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회전근개 자체가 뭐 파열이 심하다고 해서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경증일 때도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이 진행돼도 오히려 통증이 자극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꽤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통증의 강도보다는 통증의 그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회전근개 파열 자체는 일단 저희가 치료하는 목적이 환자분들이 더 편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통증 정도나 환자분의 나이 또는 필요한 기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로는 뭐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통증 감소가 있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 준다거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완전 파열보다는 부분적인 파열,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 초기 경우나 75세 이상의 좀 노령 환자에서 이런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네.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방법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을 받는다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단 수술 기본적인 방법은 찢어진 힘줄을 원래 자리 붙여주는 게 되는 거고요. 또 네.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활액막염이나 점액염이 있어서 그거 다 제거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줄이 주변 뼈랑 부딪히게 되면 그 뼈의 일부분을 다듬어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다 실제적으로 칼로 많이 째고 그런 시술을 했는데 최근에는 관절경 시술이 발달돼 있어서 실제로 많이 째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 5mm 정도의 구멍을 몇 개 뚫어서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과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서 다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일상생활에 이제 복귀도 빨라지고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 정도도 훨씬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 느끼는 이렇게 뭔가 절개를 해야 하고 이런 부담이나 좀 두려움에서 그나마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빨리 개발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원장님 끝으로 어깨 통증 때문에 좀 고민하고 네.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적으로 진료할 때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병원 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막연히 수술에 대해서 그 걱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초기 뭐 치료 방법이나 그 시기를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게 되시고요. 차라리 처음에 통증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적 방법 말고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가능한 그 단계가 꽤 많으니까요.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된다고 하시면 바로 주변에 이제 가까운 데 가셔서 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증이 왔을 때 수술이 두려워서 병원을 잘 안 가다 진짜 수술을 하게 될 수도 그쵸. 있으니까 네. 통증이 있을 때 재빨리 병원을 찾는 게 어쨌든 가장 슬기로운 네.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어깨 통증에 대한 궁금증 황병윤 박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 5월은 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웠다고 하죠. 이렇게 예년보다 빨리 오른 기온 탓에 벌써부터 모기가 극성이라는데요. 특히 일본 내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까지 예년보다 빨리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야간에 밖에 나갈 때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고요. 또 방충망도 미리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의 비즈니스사이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